Debbie presents. 한시의 책갈피.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는다는 말이 있죠. 사랑을 잃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른 사랑으로 채우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워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는 없겠죠. 누군가를 잊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무리 잊는 과정이고 나를 조금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고 말하지만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한쪽은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면 언제까지고 기다려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진솔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는 건. 이 둘은 어떤 끝맺음을 보여주게 될지 오늘의 책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9월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는 저는 아나운서 최희원입니다. (9년차) 라디오 작가인 진솔은 개편 시즌을 맞아 새로운 PD를 기다립니다. 깐깐하지 않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진솔에게 최 작가는 이번 PD가 시인이라고 말해주네요. 저번 가요 평론가 PD를 만나 크게 고생한 진솔은 싫다는 표현을 하지만 이미 결정된 걸 바꿀 수는 없죠. PD가 글 쓰는 사람이면 작가의 글에 일일이 간섭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다는 진솔의 말에 최 작가는 그저 웃으며 열심히 하라는 말만 남깁니다. 그렇게 새로운 PD를 만나는 첫날,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진솔에게 나타난 건의 첫인상은 뭐지 이 남자? 였죠. 간단한 걸 물어볼 새도 없이 건은 진솔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놀란 진솔이 진정할 새도 없이 건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그녀의 다이어리를 거침없이 읽어내려갑니다. 당황한 진솔은 얼른 덮지만 이미 건은 모두 읽고 난 다음이었네요.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뜬 건.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은 그들입니다. 과연 그 둘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게 될까요? 건과 진솔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첫 술자리에서 건은 그녀에게 김일성이 죽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진솔에게 건은 이렇게 말하죠. 나도 상대방 옛날을 모르고 그 사람도 내 옛날을 모르지만 동시에 같은 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좀 가까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이상한 말이지만 진솔은 그에게 색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에도 그는 알듯 말듯한 감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오죠. 함께 드라이브도 가자고 하고 일이 끝나면 술도 같이 먹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약속이 갑자기 취소된 진솔에게 건이 전화를 겁니다. 임사동에 있다는 말을 듣고 진솔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는 말을 남기는데요. 건을 기다리던 진솔은 갑자기 오는 비에 잠시 피할 곳을 찾습니다. 그때 진솔 앞에 나타난 한 여성. 우산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함께 쓰고 가게에 가서 잠시 비를 피하지 않겠냐고 말하는데요. 조용히 가게에 따라가자 가게의 주인인 듯한 여성의 연인이 나와 진솔을 반겨줍니다. 그들은 진솔에게 자신이 영적 능력이 있다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가기 시작하는데요. 신기한 한편 조금 무서워진 진솔은 그들에게 자신은 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더 이상 연기를 못하겠다며 자신들은 건의 친구임을 밝히죠. 여성의 이름은 에리, 그 연인의 이름은 선우였는데요. 그들은 최근 건을 통해서 진솔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진솔은 건이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죠. 잠시 후 건이 들어오고 네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하며 조금 가까워집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1박 2일로 건과 진솔은 함께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한 섬으로 놀러간 그들은 갯벌에서 단체 게임을 하게 되죠. 갈아입을 옷이 없던 진솔은 게임을 이긴 후 저녁에 미리 돌아가려 하지만 건의 장난으로 함께 갯벌을 뒹굴게 됩니다. 옷이 없다며 걱정하는 그녀에게 건은 2벌의 옷을 챙겨왔다며 자신의 옷을 건네는데요. 옷을 갈아입고 온 뒤 그것이 색상만 다른 같은 옷임을 알게 된 진솔은 부끄러워하며 건에게서 떨어져 있으려 하지만 오히려 건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그녀와 같이 있으려 합니다. 건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마음이 당혹스러워지는 진솔. 그런 진솔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가오는 건. 과연 이 둘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이 점점 좋아지는 진솔은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바로 얼마 전 선우와 에리를 만났을 때 건의 마음을 조금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건은 오랫동안 에리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선우보다도 더 먼저 좋아했지만 자신의 친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였죠. 추측만 하고 있던 진솔에게 낙산공원에서 건은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그녀에게만 말하는 것이라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진솔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없이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진솔을 아는지 모르는지 건은 그녀에게 평소와 같은 행동들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한 번은 그들이 맡고 있는 방송의 오래된 애청자가 건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경품을 드리러 함께 집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낙산공원을 함께 간 그들. 진솔은 건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고백을 들은 그는 그녀에게 지나가는 바람일지도 몰라요 라며 자신은 사랑을 잘 모르겠다고 하죠. 하지만 진솔은 기다릴 수 있다며
올해는 아니지만 자신이 감당하며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고백을 한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진솔을 대한 건에 그녀는 살짝 불안함을 느끼지만 이내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생각하며 같은 태도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선우와 에리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에리 부모님의 반대입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바람처럼 사는 선우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리 만무하고 작년에 2개월 정도 여행을 간다고 하고는 6개월간 연락이 없어서 에리의 속을 썩인 선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우를 많이 사랑하는 에리는 모든 것을 참고 기다려주는데요. 에리의 어머님이 선우에게 찾아온 후 선우는 에리를 놓아주려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서 한 번쯤은 마음에 없는 소리, 어른들한테 듣기 좋게 해줄 수는 없냐는 에리에게 선우는 난 거짓말이 싫다며 말을 흐립니다. 그런 선우가 답답하기만 한 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는데요. 그런 에리를 건이 잡고 이야기합니다. 너 차라리 나한테 와라. 큰 충격에 빠진 세 사람. 잠시 정적이 흐른 후에 정신을 차린 에리가 먼저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에리가 나간 후 건은 선우에게 다가가서 고작 그거였냐며 주먹을 날리죠. 멍하니 있던 진솔은 두 손으로 귀를 막은 채 있는 힘을 다해 소리 지릅니다. 그만해요! 내 앞에서 당신이 어떻게 이래요! 진솔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건의 모든 행동은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마치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이죠. 망연자실한 진솔의 눈길을 외면한 채로 건은 몸을 일으켜 말없이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과연 그들의 사랑은 어떤 끝맺음을 맺게 될까요? 오늘의 책 사소한 110호의 우편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렘을 느끼고 싶어서 골랐던 로맨스 소설이었는데요. 처음 책을 빌려서 읽다가 책을 다 읽은 후 바로 사러 갔을 정도로 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스토리도 좋았지만 그래도 이 책을 바로 사게 된 이유는 표현력이 아닐까 해요. 내가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영화를 보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의 섬세한 표현력은 기본이고 상투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표현이 많이 쓰여 있어서 감탄스러웠습니다. 특히 건의 한마디 이후에 진솔의 솔직한 심정을 여과 없이 나타내주는 한마디가 가장 좋았습니다. 진솔의 심장에서 피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presents. 끝나기 전에 알려드릴 게 하나 남았네요. 단국대학교 방송국 DKBS에서 제34회 방송제를 개최합니다. 11월 10일 늦은 6시에 인문관 소극장에서 열리니까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아참! 그 전에 색에 대한 사연도 받고 경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물질욕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들 페이스북 DKBS 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모두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자유롭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책을 들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당신의 교양을 책임지는 여기는 한시의 책갈피입니다. 지금까지 제작 선화빈, 기술 서수희, 진행의 최희원이었습니다.